202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순위로 하나의 유니폼을 입게 된 우한 투수 정우주는 전주고 재학 시절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주목을 받았던 특급 유망주였다. 다양한 장점을 지녔으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뛰어난 속구 구사 능력이었다. 타고난 강견파였다. 그는 고교 시절부터 이미 시속 150km가 넘는 빠른 공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3학년 때는 150km 중반대의 구속을 꾸준히 뿌리며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체구가 특별히 크지 않음에도 공을 던질 때 나오는 위력이 남달랐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 역시 그의 가능성을 높이 샀고 일부에서는 160km 도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KBO 리그 드래프트에 참가했지만 그의 재능을 바라보는 시선은 국내와 해외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캠프에서부터 호감을 산 정우주는 24일 기준으로 이번 시즌 1군에만 129일을 머물렀다.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짧게 2군에 내려간 기간을 빼고는 계속 1군에서 투구하고 있다. 초기에는 추격조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사실상 필승조로 자리를 잡으며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42경기 43분의 2이닝 동안 2승 3홀드, 평균 자책점 3.31을 기록하며 신인 시즌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피안타율은 0.184, WHIP은 1.08에 달해 오히려 이 수치에 비해 평균 자책점이 높게 느껴질 정도다. 9이닝당 볼넷은 3.76개로 조금 많지만 9이닝당 탈삼진은 14.26개로 압도적이다. 9위가 1군에서도 위력을 발휘한다는 방증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패스트볼 피안타율이다. 통계 전문 사이트 스태티즈에 따르면 정우주의 올해 패스트볼 피안타율은 0.172에 불과하다. 이는 올 시즌 전체 투구 중 포심 패스트볼 비율이 40%를 넘는 투수들 가운데 가장 낮은 피안타율이다. 드류 앤더슨, SSG, 이나 코디 폰세, 한화처럼 리그 최고의 패스트볼을 던진다는 선수들조차 피안타율만큼은 정우주를 따라오지 못한다. 정우주는 패스트볼 비중이 80%에 달할 때도 있다. 사실상 마음먹고 직구만 던지는 수준인데 타자들이 그 위력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성과다. 표본이 적은 것도 아니다. 이미 40이닝을 넘어섰고 상대 팀들의 분석도 충분히 이뤄진 시점이다. 타자들 입장에서도 정우주가 낯설지 않을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볼은 여전히 위력적이다. 그렇다면 정우주의 직구에는 어떤 힘이 숨어 있을까? 단순한 수치도 훌륭하고 타자들이 느끼는 체감 역시 강하다. 괜히 이 성적을 내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KBO 리그 공식 구속 측정 시스템이자 9개 구단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트랙맨에 따르면 올해 정우주의 직구 평균 구속은 151.1km, 최고 구속은 155.9km다.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빠르다.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시속 150km를 넘긴다. 하지만 단순히 구속만으로 정우주의 직구를 설명할 수는 없다. 실제로 그보다 평균 구속이 더 빠른 투수도 13명이나 있다. 다른 특별한 요소가 존재한다. 정우주의 패스트볼은 회전수가 분당 약 2400회에 달한다. 릴리스 포인트가 높은 편은 아니고 오히려 정통 오버핸드 투수보다 약간 옆에서 나오지만 공이 타자의 시야로 곧게 뻗는다. 올해 그의 직구 평균 수직 무브먼트는 약 54cm로 리그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올 시즌 평균 구속이 150km를 넘으면서 수직 무브먼트가 50cm를 넘는 국내 투수 409 이상 투구 기준은 김태견, 두산, 정우주 단 2명뿐이다. 김태견의 패스트볼과 비교하면 또 다른 매력이 존재한다. 김태견이 수직적인 움직임이 뛰어난 반면 정우주는 수직은 물론 수평적인 움직임까지 겸비하고 있다. 그의 수평 무브먼트는 무려 21cm에 달한다. 결국 타자들은 직선처럼 뻗어오는 듯하면서도 예상보다 휘어져 나가는 패스트볼을 상대해야 한다.
어느 한쪽 움직임만 있어도 정타를 맞히기 힘든 상황에서 정우주는 두 가지를 모두 지니고 있으며 구속 또한 빠르다. 단순히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라 공에 힘이 잘 실린다는 평가다. 양상문 한화 투수 코치는 정우주의 패스트볼이 강력한 이유를 두고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기본 구속이 좋은 상태에서 깔끔한 폼으로 힘을 더하기 때문에 종속까지 우수하다. 타자 입장에서는 공략하기 어렵다고 극찬했다. A구단 전력 분석원도 마지막 순간에 치고 들어오는 힘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9위에다 무브먼트까지 더해지니 헛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마지막 변수는 커맨드다. 공 자체의 위력은 뛰어나지만 가끔 제구가 흔들릴 때가 있다. 9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코스에 정확히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B구단 타자는 스트라이크 존에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끔 빗나가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다. 스윙 후 체크를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코스에 방망이가 나가 있다고 전했다. 9위가 워낙 뛰어나 한 번씩 빠지는 공도 위협적이라는 뜻이다. 정우주가 어디까지 성장할지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재능을 얻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정우주 기태양 활약에 김경문 감독도 빙긋 웃었다. 그 정도면 괜찮다. 김경문 한화 이글스 감독이 신인 정우주와 베테랑 이태양의 기여에 대해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경문 감독은 21일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진행된 2025 K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경전 전 정우주와 이태양을 칭찬하는 말을 전했다. 김 감독은 최근 우리 팀이 실점이 많아지고 있다. 정우주와 이태양은 점수를 허용하지 않고 그만큼 막아주니 좋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우주는 하나가 각별히 키우는 최고 수준의 유망주이다. 2025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전체 2번 지명을 받았다. 155km에 달하는 강속구와 뛰어난 제구력을 바탕으로 1군에서 바로 전력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시즌 현재 40경기 40이닝 2승 3홀드 평균 자책점 3.38을 기록 중이다. 점점 더 중요한 순간에 투입되고 있다. 정우주는 20일 두산전 7-13으로 지던 8회 초 2사 1루 상황에서 구원 등판하였다. 하나가 7구까지 추격하는 와중에 필승조 박상원이 4점을 내주는 위기가 찾아왔다. 추가 실점을 방지하기 위해 그가 등판했다. 정우주는 조수행을 외야 플라이로 처리하며 위기를 막았다. 정우주는 9회 초에도 마운드에 섰다. 이우찬과 김인태를 연속으로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박계범을 우익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이닝을 끝냈다. 총 22개의 투구로 4개의 아웃카운트를 확보했다. 이태양도 큰 역할을 해냈다. 하나는 최근 불펜 투수들의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태양을 20일 1군에 콜업했다. 그는 6월 15일 2군으로 내려간 지 약 2달 만에 복귀였다. 이태양은 퓨처스리그에서 최근 10경기 16, 3분의 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1.65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태양은 즉시 기회를 잡아냈다. 1-8로 크게 뒤진 1-4-1, 2루 상황에서 구원 등판하였다. 두산 타선이 강하게 맞서는 어려운 국면이었다. 이태양은 첫 타자 양의지를 삼진으로 잡으며 흐름을 끊었다. 안재석에게 2루타를 허용해 승계주자 한 명을 들여보냈지만 다음 타자 박준순도 삼진으로 처리하며 이닝을 마쳤다. 이태양은 7회 초도 병살타 유도로 깔끔하게 막았다. 1, 3분의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